챕터 2. 이제부터 흑기사단 소속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흑기사단에 합류한 준 카렌티아다. 안녕하세요. 지원형 마법사 준 카렌티아입니다. 나는 눈치를 보며 허리를 꾸벅 숙였다. 흑색 제복과 갑주를 차려입은 흑기사단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황당과 망연자실로 뒤섞여 있었다. 같이 던전을 공략하기는 했지만 그것과 흑기사단 합류는 별개였다. 던전에서 대뜸 마주친 낯선 인간이 바로 흑기사단에 합류했다. 그들로서는 처음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인선일 테니 얼떨떨해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선에서 그칠 뿐이었다. 감히 마이어를 앞에 두고 제 궁금증을 채울 만큼 용기 있는 자는 없었다. 마이어가 성큼 걸어갈 때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갈라졌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런 마이어의 모습을 흘끔했다. 잘생기긴 정말 잘생겼네. 게임 발매 초기에 플레이했을 때도 스탠드가 잘생겨 다들 마이어의 영입 가능성을 노렸었다. 하지만 마이어는 영입 불가능한 캐릭터였고 그 사실에 탄식하던 이들도 많았다. 그때만 해도 마이어가 진엔딩 최종 보스였을 줄 전혀 몰랐으니까. 마이어가 목소리를 높였다. 악시온! 네, 카카. 굽이친 붉은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따내린 안경을 쓴 학자풍의 유약한 미남이 냉큼 다가왔다. 머리카락만 봐도 느껴지는 마력의 기운. 화염마법사 악시온 플라마였다. 마이어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또한 유명인이었다. 화염마법이라면 따를 자가 없는 그는 흑기사단의 핵심 실세였다. 앞으로 생사를 함께할 동료인 만큼 자네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 그 말임즉슨 원정대의 주력이라는... 그래, 우리 흑기사단의 부단장이 될 인재지. 부단장 말입니까? 악시온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부릅떠졌다. 그리고 그의 만만치 않게 내 눈도 크게 띄었다. 나는 마이어를 냉큼 잡아채며 물었다. 잠깐, 부단장이라뇨? 아! 악시온이 아까보다 더 깜짝 놀라하며 펄쩍 뛰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지만 그리 묻기 전 마이어가 대답했다. 내가 자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하지 않았나? 마이어는 당연하다는 듯 대꾸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부단장이 아니라 부단장급이었잖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나는 그냥 대우만 좋게 해주고 실질적인 권력은 주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내가 저어하는 기색을 눈치챘는지 마이어가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흑기사단 부단장이 되고 싶어 안달인데 자네는 탐탁지 않나 보군. 전 제 분수를 잘 알아서요. 그러니 물러주십사 마이어에게 간청했지만 그는 오히려 뻔뻔스레 이죽거렸다. 하지만 부단장이라면 역사서에서 평단함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질 테지. 하지만 자네가 싫다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부단장. 마이어가 내 당근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었다. 나는 혹여나 마이어가 물을까 냉큼 답했다. 마이어가 크게 웃었다. 제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내 모습이 부처님 손바닥이 손오공 같아 보였겠지. 흥! 악시오는 그런 마이어와 내 대담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떡 벌어진 입은 도무지 다물릴 생각을 안 했다. 마이어는 흡족하게 턱을 매만졌다. 좋아. 확답도 받았으니 악시온, 거점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예비 부단장에게 흑기사단의 설명을 부탁하지. 네, 악시오는 군기가 잔뜩 든 목소리로 빠릿빠릿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나를 흘끔 바라보는 눈빛이 얼떨떨했다. 악시온에게 통보하다시피 한 마이어는 나를 돌아보며 짐짓 누그러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럼 준, 나는 이번 던전의 결과 보고를 받으러 가도록 하겠다. 악시온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내가 고개를 끄덕이기가 무섭게 마이어는 뒤돌아서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악시오는 경악이 가득 찬 눈으로 그런 마이어의 등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와, 각하께서 저러시는 건 처음 봅니다. 하긴 평범한 인선은 아니죠. 아니요, 그거 말고, 물론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악시오는 횡설수설했다. 그만큼 마이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당신이 아까 각하를 대뜸 잡았는데도 별 말씀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내가 갑자기 부단장으로 똑 떨어졌는데 그것보다 고작 팔을 잡은 게 더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야? 악시오는 나를 따돌린 채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경멸하듯 보거나 팔에 뿌리치실 텐데, 게다가 농담까지. 악시온? 하긴, 애초에 각하께서 원정대원을 간택한 것부터가 예외적이긴 하지. 확실히 효율을 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던전 공략 시간이 3분의 2나 줄었으니까. 악시오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채 중얼중얼 혼잣말했다. 현실 부정과 인정 사이를 오가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도무지 제정신 같지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주춤 뒷걸음질 치니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악시온이 활짝 웃으며 나를 반겼다. 죄송합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조금 당황했을 뿐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각하께 절 흑기사단으로 받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각하께서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나는 던전에서 악시온과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대꾸했다. 악시온은 던전에 홀로 있는 나를 일행으로 합류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수상쩍기도 하고 혹여나 흑기사단이 되겠다 들러붙기라도 하면 귀찮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마이어가 강경히 합류를 주장했다.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봐야 늦었다. 악시오는 던전을 깨면서도 계속해서 나에게 딴지를 걸었다. 그게 귀찮았던 나는 결국 악시온에게 성 마리안느의 맹세를 했다. 절대 흑기사단으로 받아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만화를 건 마법사들의 절대 맹세였다. 물론 난 흑기사단으로 받아달라 한 적이 없다. 마이오가 그랬지. 성 마리안느에게 한 맹세 말입니까? 오히려 제가 사과드려야죠. 그땐 죄송했습니다. 빠른 태세 전환이다. 이쯤 되면 놀라울 정도였다. 나는 떨떠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럴 수 있죠. 지원형 마법사를 향한 시선이라는 게 흔히들 어떤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만남으로써 지원형 마법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좁은 식견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 저는 악시온이라 불러주십시오. 흑기사단 1군의 원거리 공격을 맡고 있습니다. 악시오는 그리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화해를 청하는 악수였다. 나는 감회 어린 눈으로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마이어의 충실한 오른팔인 그는 1회차에서 파비안 원정대가 점점 성과를 내며 마이어와 같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했다. 서로 던전을 닫느라 바쁘다 보니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마주치면 꼭 한 번씩 큰 소리가 오가곤 했다. 날 두고는 원정대에 지원형 마법사도 있냐며 무시했었지. 하여튼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다. 까칠하기도 했고 그랬던 만큼 그가 텃세를 부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웬걸? 너무나 흔쾌히 나를 맞이하는 그의 돌변한 태도에 얼떨떨할 지경이었다. 악시오는 흑기사단의 실권자다. 마이어 다음가는 딜러인 만큼 사이가 좋아서 나쁠 게 없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번 던전에서 제가 유난히 더 예민하게 굴었던지라 면목이 없군요. 이번에는 제가 던전 지휘를 맡아 단장님께 시험받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던전 초반부터 변수가 있었다 보니 어쩐지 정작 단장인 마이어는 별말 없는데 악시온이 나서서 유난스럽게 나를 단속한다 싶었다. 저 때문에 평가가 망한 건가요? 아니요, 당신 덕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휘어지는 눈매에는 호의가 묻어났다. 생각보다 간단히 내 실력을 인정해줘서 오히려 얼떨떨했다. 파비안의 원정대에 있을 때는 내 덕에 좋은 결과를 얻어도 인정해주는 일이 드물었다.
내가 파비안의 원정대에 합류하던 시기는 아직 원정대가 완성되지 않은 한창 레벨업하던 시기였다. 모두가 성장하던 때였던 만큼 좋은 성과를 얻어도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라 착각했다. 실상은 내 지원을 받아 훨씬 수월히 성과를 낸 것이었는데. 그때야 그러려니 했다. 파비안만 인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어차피 2회차가 되면 리셋될 관계니까. 그런데 이렇게 팽당할 줄 몰랐지. 이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된다니까. 원래라면 이렇게까지 파비안을 믿지는 않았을 텐데 파비안의 입장으로 게임 플레이를 했다 보니 나도 모르게 파비안을 잘 안다고 착각했던 모양이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된 내 멍청함에 한숨이 나왔다. 이번에는 잘해보자. 게임이라 생각하지 말고 알고 있는 정보로 속단하지 말고. 나는 속으로 주의사항을 되뇌었다. 억울해서라도 마이오녹스와 흑기사단을 부동의 최강으로 못 박아둘 생각이었다. 절대 파비안이 따라잡지 못하게. 나를 빼놓고 2회차를 잘 진행하나 보자, 파비안. 황궁에서 매년 모든 원정대가 모이는 성과보고회가 있다. 올해 성과보고회가 막 끝났으니 앞으로 1년. 1년 뒤 황궁에서 나와 마주친 파비안의 얼굴이 일그러질 생각만 해도 입술이 실룩이며 올라갔다. 저열한 기쁨이었지만 알게 뭔가 내가 용사도 아니고 사소한 승리감을 느끼는 것 정도야. 내가 느낀 배신감에 비해 이 정도로 끝내는 건 양반이었다. 그렇고 말고. 그때가 되어서 날 붙들어도 돌아갈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 이미 한 번 내쳤는데 2번은 못 내칠까? 게다가 여자가 신의가 있지. 애초에 마이어에게 함께하는 건 곤란하다 거절했다면 모를까. 한번 합류하기로 정했다면 최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옳았다. 이제 나는 용사의 원정대가 아닌 흑기사단 소속이야. 내가 인정한 그 순간 파티원 창에 흑기사단의 명단이 빼곡히 들어섰다. 나는 나만 볼 수 있는 그 명단을 확인하며 결의로 눈을 빛냈다. 막사 주변을 둘러보며 간단히 흑기사단을 설명하던 악시온이 퍼뜩 생각났다는 듯 물었다. 그러고 보니 부모님께서 당신을 걱정하며 눈물 지으실 겁니다. 흑기사단에 합류하면 앞으로 계속 녹텐토리아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한번 집에 다녀오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요. 나는 탐탁지 않게 말을 흐렸다. 얼굴이 절로 일그러졌다. 부모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들이었다. 내가 이 세계에 떨어져서 제일 먼저 만난 아기라고 하면 명쾌하게 설명이 될까? 그때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뒤늦게 던전이 닫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다. 정말로 던전이 닫혔잖아. 드디어 살았어. 이렇게 빨리 던전이 닫히다니 역시 최강의 흑기사단. 사람들은 흑기사단을 칭송했다. 그것이 마냥 순수한 고마움으로 보이지 않는 건 내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일까? 흑기사단을 찬양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제치고 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이며 마이어에게 말을 건넸다. 저희 마을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기사단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촐하나마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노인이 머리가 바닥에 닿을 듯 굽은 허리를 숙이는 꼴이란 동정심을 자극하는 면이 있었다. 그 인성이 어떤지 아는 나로서는 가증스러울 뿐이었지만. 준, 너는 마을 유일의 마법사니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원정대가 올 때까지 네가 게이트가 열리지 않도록 버텨줬으면 한다. 분명 그리 말했었지. 평소에는 쓸모없는 지원형 마법사라면서 깔아놓고서는 의문이 뭐니.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나에게 그리 주장했고 기어코 나를 던전에 밀어넣었다. 내가 질색하는 것과 별개로 촌장은 안타깝다 못해 비굴할 정도로 마이어의 눈치를 보았다. 물론 마이어는 그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단칼에 촌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축제 따위를 즐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만 가보겠다. 그래도
준비한 저희의 성의를 봐서라도. 촌장이 그의 앞에 납작 엎드렸다. 저렇게까지 하며 흑기사단을 축제에 참여시키려는 걸 보면 다 속셈이 있을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시골 마을에서 얼굴이 좀 괜찮다 하는 젊은이들이 전부 몰려와 있다. 이번 기회에 흑기사단과 얽혀보려는 흑심으로 가득 찬 낯이었다. 대궁인 마이어녹스야 감히 엄두도 못 내지만 그 밑에 흑기사단원들은 이야기가 달랐다. 흑기사단이 마왕을 무찌르면 흑기사단원들 또한 용사의 일행으로서 출세가 보장된다. 한마디로 마을 젊은이들의 목표는 흑기사단원들이었다. 촌장에게도 귀티나게 잘생긴 손자가 하나 있었다. 흑기사단의 마법사 눈에 들기라도 하면 더할 나위 없다. 촌장으로서는 어떻게든 흑기사단을 주저앉혀야만 했다. 하지만 마이오녹스가 누구던가. 던전을 닫으며 저런 작자들의 태도는 수도 없이 봤을 터. 그는 더 이상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엎드린 촌장을 스쳐 지나갔다. 대공각하! 촌장이 부랴부랴 마이어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다른 흑기사단원들에게 막혔다. 각하께서 거절하셨다. 이만 물러서라. 흑기사단원들이 마을 사람들을 몰아내듯 벽을 세웠다. 하지만 촌장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재수없게도 흑기사단원들 사이에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아니, 준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듯한 말투입니다. 옆에 있던 악시온도 촌장의 미묘한 어투를 눈치챘는지 이맛살을 찡그렸다. 당신이 살아남았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듯하군요. 아니, 가깝게 축제 운운하기 전에 먼저 당신부터 찾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악시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애초에 내 생존을 걱정할 인간이었으면 던전에 홀로 집어쳐넣지도 않았겠지.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던전의 노기를 가라앉힌다는 말도 안 되는 명목하에 내던져진 산재물이었으니 딱히 살아나올 거란 기대는 안 했겠죠. 진짜입니까? 아니면 지원 형인 제가 혼자서 던전에 들어갈 리 없잖아요. 혼자서는 마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데. 내 말에 악시온이 기겁을 했다. 시골 마을에서 던전이 열리면 종종 그런 무지몽매한 인신공양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 모양이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짓을 하다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시온의 말에는 동감이었다. 때마침 비논리, 비효율, 비이성, 비상식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부친과 계모가 타이밍 좋게 나타났다. 촌장님, 축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 준! 내 생존보다 축제가 우선이구만 다들. 자식이 죽었다 살아난 상황에서 축제 타령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도 이쯤 되면 익숙하다. 나는 혀를 쯧쯧 찼다. 어서 게이트를 막아보거라, 준. 너는 마법사니까 할 수 있을 거다. 다들 지원이란 단어의 뜻은 알고 있어요? 저 혼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는 마법사잖니. 네가 그리 꿈쩍도 안 하는 사이 게이트가 열리고 있어. 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죽기라도 하면 너 죄책감을 어쩌려고 그러니? 라는 개소리를 짓거린 장본인들이니 어련할까. 화들짝 놀란 그들은 이내 얼굴을 싹 바꾸고는 나를 질책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여기 있는 거냐? 가깝게 얼마나 더 민폐를 끼치려고? 어절씨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나를 향해 사람들을 밀치며 다가왔다. 흑기사단원이 황급히 그들을 막았지만 그들은 되레 목에 핏대를 세웠다. 우리가 제 부모예요. 왜 막는 건가요? 자식이 있는 곳에 부모가 못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를 못 들여보내면 쟤라도 내보내 주십시오. 계모와 부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락바락 외쳤다. 어떻게 봐도 나를 걱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100만 년 떨어져 있었다.
그 꼴을 보던 악시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작게 속삭였다. 친부모 맞습니까? 어머니는 계모지만 아버지는 맞아요. 악시오는 착잡한 낯으로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부모님 눈물 운운했던 제 말을 취소하고 싶군요. 그 취소 받아들이죠.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가벼이 대꾸했다. 뭐 악시온이 내 부모가 저런 인간일 줄 알았겠는가. 처음에는 나도 그들의 이런 태도를 믿기 힘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정보는 주인공 파비안의 시점이었다 보니 준이 마을을 위해 자진해서 던전에 들어갔다는 것밖에 알지 못했다. 용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용사님은 저희 마을의 은인이에요. 용사님의 여정에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였을까? 게임을 할 당시 지원형 마법사인 준이 던전에 혼자 있던 것은 그냥 원활히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무리수 정도로 생각해 넘겼다. 부모와 마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내쫓긴 건 줄은 몰랐지. 내가 준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리스트에서 가족과 주변인들 보살피기를 제일 먼저 지운 이유이기도 했다. 가스라이팅, 폭력, 폭언, 무시. 나야 빙의하고 던전에 던져질 때까지만 맞닥뜨렸을 뿐이지만 준은 이 끔찍한 부모를 평생 겪어왔을 게 아닌가. 생각만 해도 안쓰러웠다. 준! 준을 떠올리며 마음이 울적해진 찰나 내 앞까지 치고 들어온 준의 부모가 그 심정에 불을 붙였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흑기사단은? 나는 주변을 살폈다. 난감한 표정의 단원들이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마이어가 나를 원정대에 부단장으로 합류시킨다고 직접 말했고 흑기사단의 정예인 악시온에게 내 신변을 위탁했다. 어딜 봐도 흑기사단의 실권자가 확정인 상황. 그러니 평범한 흑기사 단원으로서는 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 부모를 들여보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답이 틀렸어. 여기서는 부모라도 막는다가 옳은 선택이라고. 나는 쯧 혀를 찼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존재를 통행증 삼아 휘두르며 흑기사단 안으로 들이닥친 부모는 마치 특별 대우라도 받는 듯 상기된 낯이었다. 부친이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거들먹거리며 나섰다. 준, 너를 구해주신 대공 각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구나. 각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대공각하께서는 바쁘세요. 감사 인사라면 제가 충분히 해드렸고요. 얘는 네 인사만으론 부족하지. 이런 일일수록 예를 보여야 하는 것이란다. 어서 앞장서 모아라. 아무리 봐도 감사 인사보다 다른 떡고물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원래의 준이었다면 상처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저 짜증스러울 뿐이다. 나는 날선 목소리로 그들을 쳐냈다. 각하께서는 바쁘시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랑 새어머니가 감사 인사할 이유는 없죠. 제가 살아 돌아온 거? 그렇게 안 기쁘잖아요. 아니, 넌 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꼭 그렇게 우릴 나쁜 사람 만들어야 속 시원하니? 제가 던전에 들어가면서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날 죽으라고 밀어넣은 거라고. 벌써 잊어버렸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계모가 호들갑을 떨었다. 이 자리에 나 혼자 있었더라면 도끼 눈을 뜨고 날 노려보았겠지. 어쩌면 머리채를 휘어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옆에 악시온도 있는 상황. 눈치를 보듯 애써 사람 좋은 낯을 하는 꼬락서니가 우스웠다. 네가 많이 서운했구나. 그래도 가족이니 화 풀렴. 미치겠네.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은 진짜 상대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떼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 악시온이 나를 두둔하고 나섰다. 작별 인사는 그쯤 하면 된 것 같군요. 작별 인사라니요? 준 카렌티아는 이제 흑기사단 소속입니다. 흑기사단은 바로 다른 던전을 닫기 위해 출발해야 하고 말이죠. 여기서 일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계모와 부친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악시온을 번갈아 보았다. 그토록 무시하던 애가 마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얽혀보려고 아등바등하는 흑기사 단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 보였다. 준이 흑기사다녀?
어떻게 된 거냐, 준? 어떻게 된 거긴요. 제가 잘한 거죠. 나는 심드렁이 대꾸했다. 흑기사단이라는 걸 밝힐 생각은 아니었다. 멋대로 출세한 딸이 있다며 내 이름을 파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하지만 부친과 계모의 얼굴이 현실을 부정하듯 일그러지는 꼴을 보니 밝혀진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내가 그들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본 것이었다. 현실을 부정하다 그대로 돌아버렸는지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 네가 받아달라고 민폐라도 끼친 거냐? 그게 아니면 너 같은 애를 받아줄 리가? 혹시 흑기사단에 사람이 필요하니? 그렇다면 때마침 잘 되었다. 우리 유겐도 입단시키는 건 어떻겠니? 유괴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넌 누나가 돼서 어쩜 그러니? 네가 간신히 빌어 흑기사단에 입단했다고 우리 유겐의 기회마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니? 가족 좋은 게 뭐니? 유겐이 잘 되면 너는 그 덕을 안 볼 줄 아니? 걔는 이제 10살이잖아요. 나는 바락 소리를 질렀다. 진짜 듣자 하니까 끝도 한도 모른다. 이복 동생인 유겐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작 나무로 만든 검이나 휘두르는 애를 던전 공략 원정대에 데려가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됐다. 실제로 던전 공략을 하러 보내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러 보내는 것 또한 주변의 민폐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말을 이었다. 기사종자는 원래 일찍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니? 유겐이 똘똘하고 몸도 날래니 그래, 너 같은 지원형 따위도 원정대에 받아주신 분이니 너보다야 유겐이 더 쓸모가 있을 거란다. 헛소리를 듣다 못한 악시온이 옆에 있는 흑기사단원을 향해 턱짓했다. 치워주시죠. 예. 흑기사단이 강제로 팔을 붙들자 부친과 계모는 목소리를 높이며 발악했다. 왜 이러십니까? 예? 저희는 어디까지나 선의로. 제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작 몇 분 전에 건넨 말이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 말이 기억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우스웠나? 악시온의 안경 너머 눈매가 가늘게 빛났다. 악시온은 상대에게 항시 존대하지만 그런 점이 딱히 얌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성격이 까칠했다. 그게 아니면 당신네 마을 근처에 열린 던전은 바로 닫아야 하지만 다른 마을에 열린 던전은 늦게 닫아도 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군요. 그거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다. 하지만 악시온은 성가시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부친과 계모는 흑기사단에게 번쩍 들려 저 멀리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던져졌다. 악시온은 나를 돌아보며 눈썹 끝을 밑으로 떨궜다. 당신이 한 소리 쏘아붙일 기회를 제가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반박해도 아마 듣질 않았을걸요. 이미 제 말은 들을 필요 없다고 규정해버린 사람들이니까. 나는 부친과 계모가 끌려간 쪽을 흘끗 보았다. 그들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이쪽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배은망덕하다느니 부모도 모르는 것이라느니. 정작 그들을 내쫓은 악시온에게는 찍소리도 못했으면서 모든 원한을 나에게 쏟아부었다. 할게 뭐람? 친부모도 아닌데 꼴 좋게 됐다. 나는 킥킥 웃으며 악시온의 등을 툭 쳤다. 그래도 덕분에 시원했어요. 다행이네요. 동료의식이 샘솟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같이 욕할 만한 외부의 적을 찾는 것이다. 악시온과 나는 주먹을 마주댔다. 얘도 주먹이 참 크네.